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방송 특집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 새누리당 편.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주대학교 오동석 교수입니다. 오늘은 6.4 지방선거 새누리당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세 분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토론회 참가자 선정은 지난 2월 6일 현재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분들로 한정해서 선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발언의 순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정했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유철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유철입니다. 네, 김영선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병국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병국입니다. 예, 토론회는 총 1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출마의 변, 도민들의 목소리를 통한 공통 질의, 후보자 상호 간의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 질문마다 답변 시간은 제한이 있고요. 제한 시간 20초 전에 알려드립니다. 제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공정한 기회를 갖기 위해서 시간에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각 후보의 출마의 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추첨을 통한 순서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원유철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유철 의원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경기라는 지명을 사용한 지가 벌써 1000년의 세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1000년이 열리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기도는 대한민국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안보와 모든 분야에서 중심 역할을 해오면서 대한민국의 기회와 희망을 만들어낸 또한 심장 역할을 해온 곳입니다. 그러한 경기도가 최근에는 기회와 위기를 한꺼번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위기는 중첩된 규제로 인한 경쟁력의 저하, 높은 주거비용, 심각한 교통난, 주택난, 심각한 노령화 추세, 이런 것들이 경기도를 매우 힘들게 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가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다음은 김영선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경기도민 여러분, 갑갑하시죠? 준비된 민생도지사 예비후보 김영선이 확 뚫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뚫어드리느냐고요? 먼저 준비된 민생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끈질긴 추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한나라당 최고위원으로 일했고 또 후임 대표 최고위원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2006년도에 경기도지사 경선을 아주 치열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역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민생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최초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 주택자금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고 또 정무위원장 때는 구제역 파동 때 100% 국비 지원, 수종호 지원 등 민생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병국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병국입니다. 서울 인구 1000만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경기도 1500만, 서울 800만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 선거는 1500만 경기 시대를 이끌 도지사를 뽑는 선거입니다. 누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세계 선진 도시들을 다녀봤습니다. 세계가 빠르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기도의 미래를 가슴에 담았습니다. 1500만 경기도에는 세계적인 기업과 R&D 센터가 들어서고 젊은 인재들이 마음껏 창업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세계적인 연극, 음악축제, 패션쇼가 열리고 경기 스타일이 세계 트렌드를 주도할 것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DMZ에서 모여서 노래를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통일된 대한민국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된 정병국에게 맡겨주십시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기방송 특집 6.4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 새누리당 편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께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무엇이 궁금한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었고요. 또 특정 후보자에게만 해당되는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질문들만 추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들어보시겠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국가의 재정에 문화 예산이 1% 넘는데 이제는 거의 2%까지 왔습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에서도 과연 그 문화 예산이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십니까? 예, 이 질문과 관련해서 각 후보께 1분 30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선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경기도 문화 예산이 670억으로 0.42%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2017년까지 정부 재정의 2% 수준으로 도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 다양한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문화 콘텐츠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첨단 산업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게 하고 지역사회와 학교와 또 많은 체감 문화 지수를 높이는 쪽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멀리 있는 문화인과 문화를 즐기는 주민이 격리된 것이 아니라 지역과 학교와 직장생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문화 감성 지수를 생활 삶의 질의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문화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문화인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문화 설계도를 만들어서 새로운 문화 지형을 만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는 소통되어야 됩니다. 국내 각 지역 간에도 소통을 할 뿐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문화의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병국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경기도 문화예산은 2,400억 원, 올해 1.6%에 불과합니다. 지난해는 1.8%, 2,600억 원이었었는데 줄어들었죠. 경기도 예산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문화예산에 대해서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적 향유 공간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하지 말고 한꺼번에 봐야 합니다. 즉 문화예산을 얼마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남부권은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의 기지로, 서북부에는 문화와 관광산업으로, 또 동북부는 교육과 문화의 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문화가 바로 일자리를 만들고 이는 곧 산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창조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경제는 노는 것이 일이 되고 또 이것이 돈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고자 하는 것도 바로 문화와 일자리를 접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이를 고민해왔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고민을 해왔었고 또 이것을 지속해서 이 부분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도지사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원유철 후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그 문화예산에 관련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마저 못 드린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 경기도에 기회가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길목에 있어서 커다란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 중국이라는 거대 13억의 시장이 우리 배후에 있습니다. 우수한 인적, 물적 인프라가 있는 곳이 경기도입니다. 저는 경기지사에 출마하면서 경기도의 위기를 해소하고 기회를 살려서 우리 경기도를 동북아의 허브,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자치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출사표를 던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산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예산이 13조 원입니다. 작년에 문화 관련 예산을 1.8% 수준까지 끌어올렸으나 올해 복지부분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올해는 2천억에 그친 1.5%였습니다. 2,600억 정도가 돼야지만 2%가 될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경기 문화의 전당 리모델링,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레지던스 프로그램, 이러한 예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에 투자하면 2%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주재원 확보해서 문화예술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또 일자리와 함께 어우러지는 창조 문화예술 시대를 경기도에서부터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민 한 분께 더 여쭤봤습니다. 도지사 후보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 답변 순서는 정병국 후보, 원유철 후보, 김영선 후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들어보시죠. 친정엄마도 멀리 계시고 시어머니도 되게 멀리 계셔서 애를 봐줄 수가 없으신데 그래서 또 다시 회사에 나갈 생각을 하니까 엄두가 안 나고 무조건 나라고가 아니라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고 무조건 잘 사는 사람도 똑같고 못 사는 사람 똑같이 주면 못 사는 사람 계속 못 사는 거니까 좀 차별화 그런 거. 예,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보육 문제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것, 그리고 보육료 지원을 하는데 빈부격차에 따라서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정병국 후보 답변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 30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보육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가적인 문제인 저출산 문제라든지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 등이 모두 보육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아기를 낳고 싶어도 또 결혼 후 일을 하고 싶어도 결국 믿고 맡길 만한 보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젊은 부부들은 자녀 갖기를 꺼려하고 또 결혼을 꺼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육기관과 보육교사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무상 보육을 한다면서 정부가 22만을 지원하고 있는데 하지만 정부가 또 책정한 표준 보육비를 보면 29만 원입니다. 현실적으로 7만 원의 차이를 누가 채우고 있습니까? 지금 보육교사나 보육기관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제대로 맡길 수 없는 보육기관, 보육교사가 부족하다 하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보육교사가 행복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규제도 많습니다. 보육기관은 평가 인증 3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80 내지 100가지 정도의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규제를 없애야 합니다. 제가 경기도지사가 되면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원유철 후보 다음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저출산으로 이 보육의 문제가 국가 생존의 문제로까지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아주 저출산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기를 낳고 키우기 아주 수월한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 박근혜 정부는 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웠습니다. 초중등 교육을 무상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듯이 영유아 보육을 이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선별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한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중상위 계층 입장에서 자신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는데 왜 나만 돈은 더 내야 되느냐라는 불만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이 또한 사회적인 갈등, 유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민간 어린이집과 관련돼서 보면 이 보육료의 현실화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고 교사들의 처우 개선도 아주 시급한 현안입니다. 또 과도한 규제를 철폐해서 민간 어린이집 운영이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만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영선 후보 답변 부탁드리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보육 대책이고 두 번째 질문은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차별성 문제입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은 우선 두텁게 보편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많은 보편적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생활을 살펴서 일하는 문제라든지 전세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적인 문제까지 두텁게 하는 그런 차등화된 지원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보육료 문제는 첫째는 어머니들이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있어서
경력 단절 문제 지원이라든지 또 보육료 지원 문제라든지 또 인건비 지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살펴줘야 되고, 두 번째로 보육교사들에 관해서 처우 개선을 해서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원활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보육, 교육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또한 이에 있어서는 학부모들이랑 부모들이랑 의견 소통의 체계를 만들어줘서 두터운 보육 지원을 해도 부모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보육을 모든 구성원이 함께 키우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지역민, 학교에서 같이 협업하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인식과 처우가 나아져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 앞장서겠습니다. 네, 후보자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1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특집 토론회 새누리당 편 2부에서도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후보자들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도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민들의 질의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각 후보들께서는 1분 30초 동안 발언을 하셔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질문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자리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 나갔다 일 없어 들어왔어요. 일용직 근로자 일자리가 너무 없어요. 일하면은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잖아요. 네, 이번에는 일자리 문제인데요. 원유철 후보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는데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일용직 근로자의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일용직에 일하는 분들이 이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거에 따른 그 직업의 안정성을 가지도록 해야 되겠죠. 전문 지식을 높여주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일용직의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수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직업 교육을 시켜드리고, 따라서 능력을 배양을 한 다음에 기업 알선 등의 절차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건설 경기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일자리 미스매치의 문제입니다. 대학 졸업생의 80%가 대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고 대학 졸업생은 구직난을 겪고 있는 이러한 일자리의 미스매칭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가 큰 문제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정답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한다면 이 경기개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 무려 93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예, 다음은 김영선 후보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정말 너무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일자리 문제에서도 특히 일용직 근로직은 전체 근로자 중에 5.9%고 35만 7천 명이 됩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또는 경기 순환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는 일단은 전체 일자리에 있어서 새로운 일자리 수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용직 일자리도 생깁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존에서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IT, BT, NT, ST, ET 등 첨단 산업 속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 속에서 청년과 여성과 노인들 모두를 포함해서 선택제적 시간제 일자리를 일정 % 계속 점검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에서 일용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공공근로정책, 이명박 정부에서는 인턴제,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파트타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수준 있게 해야 되고요. 아까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문화적 그리고 복지적 요소도 넣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정책과 보험과 연금제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일자리나 여성 일자리, 노령 일자리에 있어서도 유연성 있는 일자리들이 무엇인가를 봐서 적극적으로 일용직이랑 연결해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병국 후보 답변 부탁드리고요.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용직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청년 실업 문제입니다. 지금 청년 실업자가 38만 명을 넘고 있는데요.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원하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냐가 과제인데 저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창업이고, 둘째는 대기업 본사 등 R&D 센터를 유치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규제를 뛰어넘는 그러한 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창업을 통해서 판교, 광교, 용인, 화성, 평택 등을 중심으로 한 경기 남부권에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만들어서 창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기업이라든가 R&D 센터를 유치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세계적인 기업 바스프 화학연구소가 성균관대 캠퍼스에 유치된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규제 없는 산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은 경기 서부 북권의 평화공원과 DMZ를 연결하고 또 문화와 관광을 통한 서비스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경기 동북부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환경과 예술을 접목시켜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가 균형 있게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제 경기도에서 규제를 뛰어넘는 일자리 만들어야 됩니다. 예, 도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자들이 서로에게 궁금한 점을 묻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었는데요. 각 후보자들의 질문을 서로 공개하느냐를 둘러싸고 제작진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후보자들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제작진은 이해를 합니다. 각 후보자들께서는 다른 2명의 후보자에게 1분간 질문을 하실 수 있고요.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2분간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질문자는 다시 20초 동안 추가 질의를 하실 수 있고요. 답변자는 추가 시간 동안에 1분 동안의 답변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전 추첨에 따라서 먼저 원유철 후보께서 김영선 후보께 질의를 해 주십시오.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우리 김영선 후보께 뉴타운 출구 전략에 대한 견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민선 4, 5기에 추진된 사업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분야가 바로 이 뉴타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 환경과 복지와 문화가 어우러진 이 명실상부한 도시 재생 사업이어야 할 뉴타운 사업이 이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많은 구역에서 지정 해제를 요구하거나 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뉴타운 사업구역에 지정을 받은 지역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영선 후보님께서는 이 출구 전략과 관련돼서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타운 사업에 대한 질문인데요. 김영선 후보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네. 2006년 지방선거에서 김문수 지사가 뉴타운 사업 지원단 설치를 공약한 이후로 경기도에서 12개 시에서 23개 뉴타운 구역이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다발적으로 과다 지정된 경기 뉴타운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맞아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뉴타운 출구 전략도 이제 추진위가 구성된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부족하고 또 주민들과 갈등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신도시와 구도시 간의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타운을 세분화해서 지속되기는 해야 됩니다. 구도시 지역은 학교, 공원, 주차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슬럼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도시 지역은 다소 힘들지만 낙후된 곳을 중심으로 도시 재생 사업인 뉴타운 사업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뉴타운 출구 전략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정금, 분담금 정보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요. 주민들 스스로 판단해서 사업 여부를 추진하게 하고요.
두 번째로 사업이 부족한 구역은 주민들 뜻에 따라서 사업 해제를 하고 매몰 비용을 확대해야 됩니다. 확대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사업이 양호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지원 등 공공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요. 재정비 촉진기금, 주거환경정비기금 등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원유철 후보께서 추가 질의 가능하신데요. 시간 20초입니다. 네, 그 답변 잘 들었고요. 그 주거 환경 개선과 복지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우리 김영선 후보만의 어떤 그 정책 방향이 있으면 추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년 경기도가 이제 새로 2018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많은 발전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과감하게 4만 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 첨단 서비스, 첨단 지식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항공산업, 로봇산업, 콘텐츠 산업, IT 산업, 바이오 산업을 경기도 8개의 권역 중심으로 결집해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우수한 지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첨단 산업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을 새로 일하게 만들고 하면서 새로운 거주 환경을 학교와 지역과 산업단지가 어울려지는 거주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이 거주 환경에서 같이 보육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문화인들의 문화가 아니라 K-팝이라든지 방송 콘텐츠 진흥원이라든지 또 한류 콘텐츠 프로그램과 같은 많은 주민들 참여가 원유철 후보의 추가 질의에 대해서 김영선 후보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원유철 후보께서 정병국 후보께 질의를 좀 해주시고요. 제한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입니다. 네. 지금 주한미군이 재배치가 되는데 우리 경기도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그 경기 북부 지역의 주한미군이 이제 전면 재배치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파주나 동두천 지역, 또 의정부 이런 경기 북부권에서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걱정과 또 기대가 교차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특히 미군 공여지 개발을 통한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뭐 대학 유치라든가 등등요. 그래서 이 북부 지역에 그 반환되는 그 미군 부대 그 공여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 부대 공여지 문제에 관한 것인데요. 정병국 후보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이 반환 공여지가 무려 850만 평 정도가 되는데요. 그동안 미군 부대가 주둔하면서 의정부, 동두천, 파주 지역 우리 주민들이 지난 60여 년 동안 받은 재산적 피해는 무려 36조 8,900억 원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환 공여지는 우선 주민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되돌려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용산에서 정부가 전액을 지원했듯이 우리 경기 북부 지역에서도 당연히 국가가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을 하고 일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자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로 활용돼야 됩니다.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자 유치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무상 임대를 해서라도 관광,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저는 땅값 때문에 무산위기에 있던 화성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사업도 정부를 적극 설득해서 무상 임대로 전환을 해서 다시 사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부 지역의 공여지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통일을 대비한 준비하는 지지로서 활용이 돼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방부는 터무니없는 땅값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변 지역이 오히려 더 많은 대학을 유치를 했고 경동대나 예원예술대학은 이미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앙정부는 전향적으로 주민들에게 무상 반환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의 발전의 계기로 저는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제가 추구하는 K-팝 밸리, K-아트 밸리와 접목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원효철 후보 20초 이내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먼저 감사드리고요. 혹시 미군 공여지와 관련된 그 파주의 이화여대 유치 문제라든가 동두천의 동두천특별법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결국은 무산되었습니다. 이 파주와 동두천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이화여대 유치와 동두천 특별법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 예, 정병국 후보께서 1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좀 예, 답변해 주십시오. 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화여자대학교가 유치가 무산되게 된 것은 땅값 문제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여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저는 지역 주민에게 되돌려줘야 되고 이것을 계기로 우리 경기 북부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경기 북부 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마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국방부가 터무니없는 땅값을 요구하냐면은 공여지보다도 공여지 주변의 땅값이 더 싸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개 대학이 지금 유치가 됐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동대학이나 예원예술대학은 이미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도 주변에 많은 대학들이 유치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무상으로 되돌려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이번에는 질의 기회를 정병국 후보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 시간은 1분, 답변 시간은 2분, 재질의 20초, 재답변 1분입니다. 정병국 후보께서 먼저 김용선 후보께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영선 의원님께서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성 있는 창조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규제받지 않는 R&D, 문화, 관광, 서비스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이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들어서 창업을 부흥하고 대기업 및 세계적인 기업이 경기도의 유치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영선 후보께서도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IT, BT, NT 등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첨단 산업의 일자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일자리 문제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김영선 후보께서 1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일자리 도지사, 민생도지사가 되기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 문제는 두 가지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도가 너무 넓은데 산업체계들이 너무 이렇게 불규칙하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서로가 도울 수 있게끔 집중, 결집을 해야 되고 그래서 8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개 권역이 세계시장으로 나가게끔 하는 거하고 이 8개 권역 서로가 돕게끔 해서 경기도의 내수시장을 만드는 것이 하나겠습니다. 두 번째가 정병국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첨단산업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첨단산업이 뭐가 있냐고요? 창조경제가 뭐가 있냐고요? 많습니다. 디스플레이, 파주의 디스플레이 산업, 또 과천의 소프트웨어 산업, 또 판교의 실리콘밸리, 용인, 광명, 안산, 시흥 이렇게 메카트로닉스 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첨단 산업에 가장 우수한 인력,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을 연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연결을 경기도민을 여러 계층으로 나눠서 세분화되게 연결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청년, 여성, 장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청년에 있어서는 단순히 지금 학교와 산업 현장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문화와 인문사회적인 것과 직업 설계를 연결을 해서 학교와 지역사회와 산업체계가 생애 전략적으로 연결되게끔 하겠습니다. 여성에게는 보육 문제와 함께 다시 일하기 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장년에게는 새로운 이모작 인생 설계를 위해서 전생의 프로그램을 다시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교육 문제와 산업 문제가 아울러지고 문화가 아울러지고
예, 정병국 후보 20초 동안 다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예, 참 좋은 그 방안을 갖고 계시는데 문제는 현실입니다. 그 지금 우리 경기도 가장 큰 문제는 규제입니다. 규제의 걸림돌에서 한 발짝도 못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해서 그 제조업 분야를 극복하실지 말씀해 주시죠. 예, 김영선 후보 재답변해 주시죠. 많은 분들이 규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규제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규제는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가야 될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와 한나라당에서 오래 같이 근무하시면서 내놓은 안이 창조경제와 통일대박입니다. 이 창조경제와 통일대박을 가장 선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게 경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경제에 적합한 여러 요소들을 발굴을 해서 과감하게 그것에 관계된 규제들을 직결하고 책임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통일대박인데 결국에는 접경 지역에 제2의 개성공단이라든지 통일을 대비한 경공업들을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면서 경기 북부 나름대로의 발전 방향을 내세우면서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또한 8대 권역에 있어서도 네, 경기방송 특집 6.4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 새누리당 편 점점 열기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부에서 후보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부에서 정병국 후보께서 김영선 후보께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원유철 후보께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의 시간은 1분, 답변 시간 2분, 추가 20초 재질의 그리고 1분의 재답변 시간이 있습니다. 정병국 후보께서 원유철 후보께 질의해 주시죠. 예,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에 발목이 잡혀서 그 많은 한계를 느끼고 왔습니다. 저는 사선을 하는 동안에 세 차례나 규제 완화 법안을 냈지만 번번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논리 속에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 규제받는 산업이 아니라 규제받지 않는 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관광 산업, 교육 서비스 산업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유철 의원께서도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공장을 지어야 한다면 허락해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규제 완화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규제 완화를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규제 완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유철 후보께서 2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경기도 부지사 시절에 수도권 규제 완화, 특히 경기도에 씌워져 있는 규제 철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너무나 어려웠고 번번이 그 장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천시의 하이닉스 공장 증설과 관련돼서 뛰어다녔습니다만 당시에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규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수도권과 지방이 정치적으로 대타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책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지난 30년간의 우리 정부의 수도권 정책은 이 수도권을 누르면 결국 이 기업과 대학이 지방으로 갈 거다라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이나 동남아로 감으로써 일자리가 뺏겼고 국부가 유출됐습니다. 결국 수도권의 규제는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규제 완화, 수도권 규제 철폐야말로 대한민국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아주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풀되 이 지방과 우리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이 장기적인 수건 과제들을 동시에 해결하는 원샷 방식을 제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국회 관련 특위를 가동하도록 그 여야 정당을 설득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수도권을 포함한 각 지방의 장기적인 과제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타협을 이루도록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예, 정병국 후보 재질의해 주시죠. 예, 좋은 방법인데요. 현실적으로 벽이 많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 규제받지 않는 산업을 유치하는 것, 이렇게 해서 이걸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제조업 분야, 우리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뛰어넘는 산업을 유치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원유철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일자리 창출 특별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1월 중순에 제가 국회 법제실에 의뢰해서 현재 성안이 완료 단계에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의 출신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 발의를 해서 아마 곧 3월 초에 법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이 수도권에 대한 법적 규제 철폐가 당장이 어렵다면 그 수도권에 대한 기업의 신규 투자를 제한하여 이 고용 창출과 성장 동력 제고를 가로막고 있는 그 각종 법령상의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특별법 체계로 묶는 일자리 창출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 경기도가 규제와 관련 없이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서 창조경제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김영선 후보께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유철 후보 그리고 정병국 후보께 차례로 질문을 하실 수 있고요. 먼저 원유철 후보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원유철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경기도립대학교 건립에 있어서 경기도지사 후보 중 유일하게 반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현재 및 향후 재정 능력을 고려해서 감당하기 힘들다고 주장하시면서 한경대, 한국복지대, 경인교대 등 기존의 국립대를 통합시켜서 거점 종합 국립대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정보통신, 나노기술, 생명공학기술 등에 기반한 세계 1, 2 첨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아울러 지역산업과 연계된 경쟁력 있고 유연한 특성화된 지역산업 대책을 만들려면 도립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도립대학교 설립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2분 내 제한시간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기본적으로는 경기 도립대학 설립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이 도립대학보다도 경기도에 반드시 거점 종합국립대학교가 먼저 설립돼야 된다는 취지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도립대학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도립대학보다도 거점 종합국립대학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러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만 유일하게 종합국립대학교가 없습니다. 우리 인근에 보면 강원도에는 강원대학교가 있죠. 충북에는 충북대학교, 충남에는 충남대학교가 있고요. 심지어는 서울에 서울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250만의 우리 경기도민들은 이 국립대학교 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반드시 돼서 거점 종합국립대학교를 경기도에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등록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학생들이 이 등록금 이제 낼 시즌이 되면 부모들의 마음도 무겁고요. 그런데 이 공립대학교, 국공립대학교 등록금은 절반밖에 안 냅니다.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냅니다. 사립대학교는 500만 원이고요. 이 반값 등록금이 바로 실현되는 겁니다. 인천의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인천이 시립대학교가 있었는데 그 시의 재정에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인천시 국회의원들이 전부 국회에서 하는 일들이 제발 인천 시립대학교를 인천 국립대학교로 전환시켜달라. 이 재정 부담을 이기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경기 도립대학교를 한다면 나중에 이 경기도 재정에 부담이 되고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큰 또 이 무거운 짐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국공립대학교를 통합 조정해서 거점 종합국립대학교를 통해서 경기도에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1250만 경기도민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유철 후보께서 거점 국립대학의 설치가 먼저이고 또 그걸 통해서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소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영선 후보께서 20초 동안 재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문제의 근원에 교통, 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를 야기하는 거가 이제 서울에 대한 의존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서울 중심에서 벗어나서 경기도 중심, 첨단 경제의 경기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자율성이 필요합니다. 예, 제 답변 1분 이내에 해주십시오. 네, 우리 경기도에는 아주 좋은
국공립대학교가 단과대학 형태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안양에 경인교대가 있고요. 안성에는 우리 한경대학교가 있고요. 또 평택에는 복지대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수원에는 과거에 서울농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처럼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가 UCLA, UC 버클리, UC 샌디에고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경기종합국립대학교 안양 캠퍼스, 경기종합국립대학교 안성 캠퍼스, 평택 캠퍼스, 이게 멀티 캠퍼스로 해서 경기도민들이 골고루 이 특성화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길을 열 겁니다. 예를 들어 수원의 행정본부를 두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종합국립대학교를 반드시 신설시킴으로써 우리 경기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유철 후보의 재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영선 후보께서 정병국 후보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요령은 전과 같습니다. 예,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정병국 의원님께서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임하셨고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북부권이 가진 천혜 자연과 예술을 통한 힐링 명소를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경기도를 서울 못지않게 문화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경기도가 문화 관련 정책에서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부족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문화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병국 후보께서 2분 시간의 범위 내에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동안 김문수 지사께서 역점을 두었던 사업이 찾아가는 문화 힐링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곳곳에 소외계층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많은 호응을 받았지요. 그러나 이제 문화는 단순히 향유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문화가 산업이 되고 또 산업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장하시는 창조경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 남부의 K밸리, 서북부의 K팝밸리, 경기 동북부의 K아트밸리를 통해서 문화가 산업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돈이 되고 또 그것이 교육 공간이 되고 문화 공간이 되면서 함께 시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인데요. 문화 공간이 교육의 장이 되고 또 교육의 장이 일자리가 되고 일자리가 문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공간을 통해서 문화적 향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또 꿈을 키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놀이가 돈이 되고 그것이 일자리가 되고 또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창조 경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중심 1500만 경기도입니다. 이런 공간을 저는 예를 들어서 연극인 마을, 책 읽는 마을, 미술특구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문화적 공간을 확대하고 그것을 돈으로 또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김영선 후보 재질의해 주시죠. 그러시면은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제일 좋았던 문화체험과 제일 나빴던 문화체험 하나 얘기해 주시죠. 네, 정병국 후보께서. 예, 실질적으로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저희 양평, 여주, 가평 지역에 와서도 그 문화 투어를 했는데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상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참 어린아이들에게 상상력을 제고하는데 참 좋은 좋은 사업이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극인 마을을 만들어서 연극인들에게는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학생들에게는 그 장소를 방문함으로써 연극을 체험하고 연극인들과 함께 일에 대한 직업에 대한 체험을 하게 하고 또 책 읽는 마을을 만들어서 출판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그 속에서 우리 국민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31개 지자체별로 배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새누리당 내에서 남경필 의원, 유정복 장관 등 도지사 출마를 권유한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출사표를 던진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신지 1분씩 추가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어떤 분부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혹시 정병국 후보자님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것은 정말 그 패배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를 치르려고 하면 선수가 있고 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감독을 정해놓고 중앙당에서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얼굴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이것을 정치공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민이 바라지 않습니다. 경기도를 위해서 진정으로 준비를 하고 어떠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치공학적으로 지금 단순한 인지도를 가지고 누가 나가면 이기느니 안 이기느니 이제 선거는 시작입니다. 시작에 불과한 이 시점에서 이러한 접근 방법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번 선거 어떤 얼굴을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당에서 당당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십시오. 예, 다음으로 원유철 후보께서 좀 발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미 제안을 했습니다. 랑명필 의원이든 유정복 장관이든 모두가 경기도를 위해서 일할 뜻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출마 선언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한 경쟁을 통해서 경기도에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주변에 권유받지 않는 본인 판단에 의한 경기도의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출마를 선언한 저희들과 함께 경기도가 서울의 17배나 되고 인구가 1250만입니다.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순회 경선 방식으로 저희들의 캠페인과 축제를 진행하고 또 단순히 순회 투표뿐만 아니라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정책 콘서트를 열어서 경기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축제의 한마당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영선 후보께서 발언해 주시죠. 저는 경기도에 대해서 꿈이 있고요. 저는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미소금융이라든지 또 기부금법이라든지 국민들과 주민들과 할 많은 꿈이 있습니다. 저는 그 꿈을 경기도민과 함께하기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과 같이 달려라 하니 달려라 써니처럼 국민과 이 시대 정신을 어떻게 합의하고 실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심지어는 민생의 대표격인 기초노령연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9대에 정말 자랑스럽게 당선된 국회의원님들은 우리 원유철 의원님처럼 일자리 창출법이라든지 또 수도권 규제법 이런 것에 좀 전념하시면 국민들이 투표한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에게는 새로운 투표의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차분하면서도 열기가 느껴지는 토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각 후보자들의 경기도에 대한 애정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시간 제한 때문에 아마 많은 말씀을 미처 채 하지 못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들에게 1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하지 못했던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김영선 후보, 정병국 후보, 원유철 후보의 순입니다. 먼저 김영선 후보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생활이 빡빡하시고 되는 것이 없으시죠?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게 널브러져 있고 말만 무성합니다. 실천하는 후보, 민생도지사 후보, 일자리 후보를 꿈꾸는 김영선입니다. 저는 경기도 전체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업장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멘토, 멘티, 청년의 일자리, 여성들에게 기회를, 장년들에게는 새 출발하는 프로그램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학교와 지역사회와 산업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연결하겠습니다. 여성에게는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서 새로운 체험의 기회, 새로운 일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장년들에게는 장년들의 지혜를 다시 청년에게 연결하고 지역사회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정병국 후보의 마무리 말씀입니다.
예,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서울 인구 1,000만의 붕괴는 경기도의 기회이자 미래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으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절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전 세계를 발로 뛰면서 선진 도시들의 혁신을 두 눈으로 보고 우리 경기도의 미래를 가슴에 담았습니다. 1,500만 경기도는 제2의 스티브 잡스를 꿈꾸는 젊은이들과 세계 인류 기업에서 일하는 인재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야외 잔디에 앉아 연극을 보고 콘서트를 즐기는 행복이 넘치는 경기도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미래, 세계의 미래입니다. 저는 혁신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또 의지가 있습니다. 1,500만의 경기도민의 미래, 저 정병국이 경기도민과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원유철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네, 함께해 주신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를 경기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서 경기도의 미래를 펼쳐나가겠습니다. 경기 남부는 경기 창조밸리로 이름을 짓겠습니다. 성남 판교 IT부터 시작해서 수원 영통, 용인 기흥, 화성 동탄, 평택 고덕에 이르는 이 라인을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만들어서 경기 창조밸리로 만들겠습니다. IT를 넘어 BT와 제2차 전지산업을 통해서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통일시대를 여는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미래와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통일의 현장이 다 경기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판문점을 비롯한 임진과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DMZ 세계평화관 모든 통일의 현장이 경기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를 경기의 평화밸리로 만들겠습니다. 창조경제와 통일의 꽃을 피우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원유철이 경기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각 후보들께서 그동안 고민하셨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 출마를 저울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선 룰에 따라서 이들 후보 중에서 한 분이 새누리당을 대표하는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정이 될 것입니다. 누가 당선이 되든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신 청취자들과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청취자 여러분 역시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경기도지사에 걸맞은 후보자가 누구인지 가늠하셨기를 바랍니다. 경기방송 특집 6.4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초청 토론회 새누리당 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민주당 후보들과의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